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16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때는 2016년도였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자취생이 가장 많다는 신림동에서 홀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던 취미는 극장에 가서 심야로 공포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웬만한 공포영화는 극장에서 다 봤고 또 그게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한 번씩 더 보는 그런 공포 마니아인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전혀 귀신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포를 대하는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일을 2016년도에 겪고 맙니다. 당시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7살이었고 여자친구는 26살이었는데 신림에서 차 타고 한 15분에서 20분쯤 거리에 있는 이수역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덧 심야영화 데이트 코스는 이수역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주로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공포영화 곡성이 개봉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영화 곡성을 보고 상영관을 빠져나오던 중이었죠. 예슬아, 곡성 이거 꽤 무서웠지? 뭐 그럭저럭? 그런데 오빠는 귀신이 있다고 믿어? 아니, 난 그냥 무서운 게 좋을 뿐이지 귀신은 본 적도 믿지도 않아. 그러는 넌 귀신 믿어? 오빠, 귀신 진짜로 있어. 그래서 저는 무슨 근거로 귀신 있냐고 묻자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없다는 근거는 뭔데? 하고 되묻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자신있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데다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적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이나 해외 귀신 촬영 영상도 다 조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일걸? 이러며 그 당시에 제 소신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여자친구의 표정이 싹 굳더군요. 여자친구를 정신병자라고 한 건 아닌데 듣는 입장에서 뭔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저는 이야기 주제를 돌려서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친구네 집 앞에서 차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얘가 잠깐만 기다려보라면서 집에 들어갔다가 종이컵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저한테 잠깐 차에서 내려보래요. 그래서 왜 뭔데? 하고 내렸더니 갑자기 제 다리 주변으로 컵 안에 있던 하얀 덩어리들을 막 뿌리는데 보니까 소금이더라고요. 전 그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걸 나한테 왜 뿌리는지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나한테 왜 뿌리는 거냐고 이유를 묻자 귀신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어서 한번 털고 가는 게 좋겠다며 오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래요. 저는 오빠가 기가 엄청 세서 귀신이 있다는들 볼 일 없을 테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러며 여친을 달래는데 끝까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오늘 나한테 전화할 일 생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에서 헤어지고 나서 저는 집에 들어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거는데 이래서 전화할 일이 생길 거라고 한 거구나. 귀엽네 하며
통화를 했죠. 분위기를 망치기 싫었던 저는 기분 좋게 굿나잇 인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운 지 한 2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집 구조가 침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사이로 슬라이딩 도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취방 중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았던 저는 뭐야?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취방 벽과 그 중문 사이로 아예 초점이 하나도 없는 제 여자친구가 서 있더군요. 책상 위에 있던 무드등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놀라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문을 쾅 하고 닫더라고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저는 불을 켜고 중문을 열었는데 그 바깥 주방엔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도 전혀 안 났는데 말입니다. 저는 곧장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신호가 2번이 채 가기 전에 철컥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곤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 봤지, 오빠?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곧장 영상통화로 바꿔서 걸었고 그때 화면에 비친 배경은 여자친구의 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본 그건 뭐였을까요? 여자친구네 집은 걸어서 가려고 해도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릴 텐데 말이죠. 뭐 쌍둥이도 아니고. 그 후 여자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할머니는 무속인이셨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여자친구는 귀신의 존재를 종종 보고 느낄 때가 있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 쳐도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 줄곧 본인과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들이 영향을 받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상영관에서 나오면서 막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던 중 제가 귀신 본다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 아니냐고 이 말을 하던 바로 그 순간 저희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싹 뒤를 돌더니 갑자기 바닥을 기어서 제 다리에 들러붙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제가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때 표정이 굳었던 거구나 하고 떠올리게 되었죠. 그 당시 곡성이 개봉한 뒤에 반응이 좋아서 심야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막 나름 영화관이 붐볐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앞에 가던 그것이 귀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소금도 뿌렸던 것이고 혹시라도 저한테 문제가 생길까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그 당시 전 제 기분과 제 안위가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걔가 말하기로 자기랑 멀리하면 앞으로도 귀신 볼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뭔지 그 뒤로는 그런 미스테리한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쯤이었나? 그 전 여친이 카카오톡 프로필 추천에 떠서 그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무속인 쪽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만약에 못 믿겠다면 주변에 귀신 본다는 사람 하나 두고 지내보세요. 어떻게든 한 번 이상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